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폴폴 시간입니다. 오늘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 다양한 대선 관련 여론조사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D-44 이제 한 달하고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여론은 여전히 유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저희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부터 보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된 리얼미터 결과고요.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2.9%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서던포스트 결과도 비교하면서 같이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의 조사고요. 윤석열 후보가 바짝 추격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여드린 두 여론조사 모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조사 공이 특징 짓자면은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 V자 급반등을 보였었는데 그 상승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 면접 방식과 ARS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은 좀 전체적으로 좀 횡보하는 그렇다고 크게 빠지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좀 횡보 조정 양상이 좀 길어지고 있고 문제는 이렇게 조정이 이제 폭도 문제지만 조정의 기간이 길어지는 게 폭만큼 더 문제인데 어쨌든 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반전을 꾀해야 되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리포트에 나왔지만 좀 큰절하면서 다시 한번 사죄하는 것도 어떤 반등의 어떤 계기를 이번 주에 좀 잡으려고 하는 좀 그런 취지에서 좀 기획된 행사가 아니라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과연 그 이전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내려가면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는 이 관계가 좀 정립이 되는 패턴이 이제 보이는 시점인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좀 하락. 하락이 이제 본격적인 추세 이탈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안철수 후보는 이번 주에 어떤 정도 의미 있는 두 자리 숫자를 좀 견조한 흐름 보여진다라면 설 연휴 때 한층 더 달력이 붙을 텐데 설 연휴 앞두고 이렇게 좀 하락 양상을 보였던 것은 안철수 후보에게 가장 아픈 새 후보 심상정 후보도 있지만은 안철수 후보에게는 이번 주의 흐름, 이번 주의 결과가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결과가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부연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얘기를 좀 해보면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어떤 무속 논란도 있었고 홍준표 의원과의 이 갈등 상황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역시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덜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상승한 원동력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원동력이 앞서서 특징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개로 볼 겁니다. 하나는 굉장히 취약하다. 견조하다인데 취약하다 견조함을 가르는 것은 그만큼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그 정권 교체가 높은 여론에서 어떤 포지션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특징인데 이를테면은 높은 정권 교체율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실수 실언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유지하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고 또 취약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정권 교체 여론의 출렁거림에 따라 개인 여론도 같이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라는 거죠. 이를테면은 개인적인 인간적인 매력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평가, 지지율의 또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고 견조한 것이 아니라 거의 정권 교체 지형이 윤석열 후보의 그 특징이다. 이번 주 이제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KSO와의 조사를 보자면 최근 10주간 가장 높은 정권 교체 의사를 좀 보였거든요. 그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가능하게 만드는 특징이자 요인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주를 보는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난주 일요일 날 MBC 스트레이트 뉴스가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칠까. 지난주 제가 이 자리에서 치명상 혹은 골절상도 아닌 찰과상에 그쳤더라. 근데 그만큼 이제 지지율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고 오히려 진영 내 결집력만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좀 한층 더 탄탄하게 좀 만든 요인이다. 그렇게 좀 설명 지을 수 있겠습니다. MBC가 공개한 김건희 씨의 녹취 통화 내용이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거기에 높은 정권 교체론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상승을 했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신 거군요. 문제는 이제 그 스트레이트 보도 자체로는 크게 없었는데 문제는 이게 여진이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건진도 법사라든지 뭐 가족 관계 또 김건희 씨가 여전히 이제 무속 관련된 그런
느낄 수 있는 발언이라든지 뭐 행적들이 좀 있더라. 이것이 이제 후속 보도로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터널이 끝났다, 나왔다, 종료됐다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여전히 언론 보도에서 계속적으로 이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거 봤을 때 2라운드, 3라운드는 또 어떻게 될까?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스트레이트 보도는 종결되었지만 그 후속적인 이슈는 여전히 좀 진행 중이더라. 여전히 꺼진 불은 아니다. 그렇게 좀 첨언하고 싶습니다. 예, 이번 주에 가장 아픈 후보로 이제 앞서서 안철수 후보를 뽑아주셨는데 두 조사에서 모두 안철수 후보가 일단 하락을 했거든요. 뭐 다른 조사에서는 마의 15%를 넘는 결과도 있었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이게 이제 설명절을 앞두고 지금 안철수 후보의 딸이 귀국을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가족 리스크는 없는 후보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그렇죠. 행보 네. 같은데 이것이 안 후보의 지지율 방어에 또 얼마나 영향을 줄지까지 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그 지난주 MBS 조사를 보면 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면 두 후보가 싫어서 저 이제 반정립에 기초한 자기 정체성이라 그럴까요? 예. 저기 자기에 대한 매력, 자기를 찍어야 되는 긍정적인 이유보다는 상대 후보가 싫어서 안철수를 지지한다. 물론 안철수 후보가 도덕성이라든지 전문성에서는 다른 후보와 확실한 차별성이 있고 또 경륜도 이제 있지만은 두 후보의 때 네거티브 난타전 두 후보가 싫어서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지율이 취약하다고 말씀드릴 그렇네요.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매력, 왜 자기가 왜 안철수인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쌓아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점. 또 하나가 이제 지역이라든지 세대라든지 이념이라든지 확실한 어떤 초기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초기 동력이 사실 다른 후보들 대비 없어. 심지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나름 노동계, 진보층, 이대녀 이렇게 확실한 자기 층들인데 예. 안철수 후보는 확실히 특징 지을 수 있는 층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고 이제 설 명절 앞도 아까 그 자녀 귀국도 예. 이제 가족 리스크가 없는 후보란 걸 좀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노출된 그 이벤트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이제 지지율을 뭐 급등 오르거나 만든 요인은 아니에요. 사실 그게 예. 가족이 왔고 그거 하다고 해서 지지율을 뭐 높일 수 있는 모멘텀도 아니고 그렇다고 떨어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이번 주 나오는 성적표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나오는 성적표가 곧 설 민심 때 활용이 되기 때문인데 이를테면 설 민심에 안철수 후보는 이미 지지율이 말랐다더라. 이미 그 고점 찍고 이제 조정 하락 국면이다라는 말이 나올지 아니면 아직도 안철수 후보는 살아있다. 두 자릿수를 견조하게 나오는데 이 프레임 전쟁이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 이후까지도 연장해서 볼 문제인데 이번 주 나온 데이터가 만약 그 저희 조사뿐만 아니라 그 다른 기관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좀 조정 내지는 이제 급락은 없겠지만 계속 하락한 양상을 보인다라면 설 민심 경과하면서 더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다분히 좀 보인다. 아까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지지율 자체의 취약성, 예. 이제 반정립에 기초한 정체성에서의 어떤 한계 그런 요인인데 안철수 후보가 아마 이번 주 성적표를 받아들이는 주요 후보면서 가장 초조하고 결과에 대한 어떤 반향, 그 기대도 가장 깊이 고민할 후보가 아니냐 그렇게 좀 보입니다. 예, 보다 선명한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또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 이번에는요, 이번 대선에서 주목받고 있고 또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2030 세대 지지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2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 소폭 상승을 했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트레이드 오프가 된 느낌이 드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단순하게 좀 이렇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져서 윤석열 후보에게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를테면 2030을 과연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데 2030도 20대와 30대는 다르고 그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또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번 요 그래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20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응이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 층이 20대였는데, 그 이제 후행해서는 30대도 그렇게 또 나타나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후보 때 부동산 정책 공약도 30대는
20대보다 훨씬 더 부동산 이슈에 더 민감한 세대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세대가 30대이기 때문에 부동산 이슈에 어떤 그 영향력. 또 하나 이제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정권 교체 의향이거든요. 정권 교체 의향이 높아질수록 잠시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있던 머물렀던 지지율이 다시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로 모아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드오프 상충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 아니냐 좀 보여지고요. 2030 20대에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 다른 연령대에 대비해서 계속 하회하고 있거든요. 전체 평균을 좀 까먹는다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지금도 이제 20대, 30대에서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전체 지지율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두 자릿수 정도로 낮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도 20대에서도 이제 20대 중반, 20% 중반, 30대에서 30% 찍고 나타난 것은 추가 반등할 수 있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상승을 하고 앞자리 수가 40%를 찍으려면은 2030에서 30% 중반, 40% 수준을 근접을 해야지 그 수치가 가능하거든요. 예. 이미 4050에서 어느 정도 좀 고점을 좀 보였고 6070에서도 어느 정도 펜스하고 있는데 결국 2030의 흐름이 이재명 좁게는 이재명 후보의 상승이 얼마만큼 나타날지 크게는 이번 선거의 승부처가 여전히 2030이다라는 것을 좀 웅변하는 지표가 지금 이 그래프 아니냐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요. 저희 지지 후보가 아니라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 것 같냐라고 물은 질문에 대한 결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소폭 상승하고 이재명 후보가 하락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5주 만에 지금 이재명 후보를 조금 앞질렀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세한 후보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또 남아있는 가장 큰 변수가 TV 토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TV 토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97년부터 이제 TV 토론이 선거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활용이 됐는데 역대 97년 이후로 이렇게 또 TV 토론이 관심, 주목, 영향받을 수 있는 선거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이제 지지율이 이제 초접전 양상. 지표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고 있지만 네. 당선 가능성에서는 여전히 이제 안개 국면이거든요. 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번 주 결과를 아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표도 올랐지만 당선 가능성, 즉 당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거는 미결정층. 이제 앞으로 지금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가 아니라 앞으로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층은 여전히 결국 이길 수 있는 후보, 그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면서 모아간다는 그런 측면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 지표가 전체적으로 조정 내지 횡보가 있지만 당선 가능성이 좀 꺾였다는. 네. 당선 가능성이라는 건 좀 뭐 물밑에 지각에서의 큰 흐름, 앞으로 후행할 수 있는 큰 이제 방향성을 결정짓는 걸 봤을 때는 여전히 오차범위 아니라서 어디가 앞선다, 뒤선다라고 표현 못하지만은 당선 가능성에서도 이제 밀리지 않더라.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이번 주를 좀 설 명절을 앞두고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냈다, 봤다라고 좀 진단할 수 있는 근거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TV 토론 이야기 돌아오자면은 TV 토론 홈페이지 결국 이제 TV 토론이 가장 선거 캠페인에서 위력적인 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되고 예. 두 후보가 걸러짐 없이 직접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또 작은 실수도 또 크게 정복됩니다. 사실 TV 토론 그 자체를 보고 평가한다기보다는 TV 토론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좀 다이제스트라 그럴까 좀 편집하면서 그것이 예. 집중 부각되면서 작은 실수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TV 토론의 특징인데 아마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또 윤석열 후보의 어떤 방어는 어떻게 될까. 창과 방패의 대결 이번 그 31일 그 연휴 시작하면서 좀 TV 토론이 전체 어떤 선거 어떤 방향성을 짓는 1라운드 첫 분기점에 어떤 계기로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저도 그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네, TV 토론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참 기대가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저희 대통령 자질 평가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가져와 봤습니다. 누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느냐,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해달라고 했는데, 글쎄요, 모든 후보들이 생각보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평가가 짠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후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10점 만점에 5.5점, 4.3점, 3.7, 4.7 이게 그 점수로 치면 이렇게 다들 낙제점입니다. 예. 어느 후보 하나 이렇게 그
낙제선을 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씁쓸한데 또 그만큼 이제 정책 선거 말은 하지만 그만큼 정책 선거에 대한 그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국정 운영 준비 좀 아무 총론적인 문제라면은 강론으로 들어가도 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대비 다 다른 부분에서 다 이렇게 평가는 고르게 좀 앞서고 있는 것을 나타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 어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뭐 성남시장, 경기지사하고 지난 대선 때 도전했기 때문에 정치적 경륜과 무게, 식견 또 지사하면서 보여줬던 뚜렷한 그 업적이 있기 때문이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정치 입문한 지 이제 10달도 채 되지 않기 예. 때문에 지난 3월 이제 사임하면서 이제 그 길게 봐줘도 10달인데 에도 불구하고 4.3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 후광 효과가 좀 비추어지지 않았냐고 보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렇게 개인기가 이렇게 뭐 높은 그 분야별 세부 평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5.5점 받고 있다는 것은 조금 디스카운트 좀 그 절하된 평가 아니야 약간 좀 서운해하실 법도 한데 문제는 이제 TV 토론을 계기로 예. 해서 좀 어떤 후보가 만들 미래 비전 뭐 정책과 공약을 좀 이제부터라도 좀 여과 없이 좀 전달되고 좀 정책 중심의 좀 선거가 좀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이 지표는 예. 이제 굉장히 뭐 박하냐 예. 고하냐를 떠나서 굉장히 좀 보기 좀 씁쓸하고 좀 안타깝지 않냐 좀 그렇게 좀 개인평을 좀 덧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민심의 흐름 알아봤고요.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